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열심히 일하면 쉬는 날 정말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날 비번이었던, 그러니까 쉬는 날이었던 한 경찰관이요. 밤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아하. 뮤지컬을 보고 4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네. 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한 남성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밀착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냄새나, 냄새나, 네네. 그렇습니다. 주말이라 분명히 뭐 사람이 많기는 많았지만 네네. 그렇게 가까이 붙어야 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느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의 남성이요. 아하. 사람들 틈 사이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손등으로 여러 차례 치는 모습까지 목격합니다. 그러자 이 4년차 경찰관 네. 뭔가 그때부터 촉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하. 최단비 변호사님, 뭔가 정말로 이 경찰분들의 촉이란 건 진짜 있나 봐요. 일단 이 경찰관 분도 처음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예를 들면 성추행의 범인인지 아닌지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하.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켜본 거예요. 촉이 느껴져서. 지켜봤는데 일단 과도하게 너무 밀착한 것도 수상했고 너무 불편해져서 서 있는 것도 수상했는데 피해자로 보이는 그 여성분이 옆으로 이렇게 피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아하. 그게 만약에 정말 그런 고의성이 없이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피해자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남성을 피해서 옆으로 가는 걸 느낀 순간, 저 사람은 성범죄의 가해자구나라고 딱 느낀 겁니다. 하하. 그래서 그 모습을 딱 지켜보던 이 경찰관, 그날 또 비번이었대요. 그런데 이 경찰관이 딱 현장을 덮치게 되는데 그 경찰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게 붙길래 저 사람 되게 불편하게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유심히 보는데 손이 조금 이렇게 허리를 왼쪽으로 기울여가지고 안 그래도 불편한데 더 불편한 자세로 손이 막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엉덩이 부분을 좀 이렇게 손이 터치를 하는데 이게 제가 추후에 이제 고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그 다리 부분으로 손이 좀 과도하게 내려갔는데 닿았는데 이제 피해자분이 이게 옆으로 싹 피하셨거든요. 접촉 이후에. 그래서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해지면은 이제 몇 회 했는지 이제 이렇게 세가지고 이분은 이제 추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인철 변호사님, 검거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 김태리 순경이 네. 준비를 철저히 했네요. 이 뭔가 접촉 횟수를 속으로 또 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검거 순간에 꼼짝마! 이렇게 검거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그것도 아주 신중했습니다. 네, 꼼짝마 하면은 이 범인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며시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요? 혹시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도망가지 않고 네. 그 당황한 틈에 이제 체포를 하게 된 거예요. 혹시 몇 살이야? 라고 했더니 역시 나쁜 짓 하면요. 정말로 이 떳떳지 못한 건 맞나 봐요. 당황을 했답니다. 그 질문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실제 이 김태리 순경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자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막 깨고 이러니까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오른쪽으로 좀 피하시길래 도망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잡고 뭐 몇 살이냐 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막 이랬더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화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당황하시길래 이거 범죄를 했으니까 당황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목격자지만 내가 신분은 경찰관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무원증을 꺼냈더니 자기가 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뭐랄까요? 침착하게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증거도 똑똑히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검거 과정에서도 덤비지 않고 침착하게 현장에서 검거를 했는데 김동철 교수님 만약에 저때 이제 지금 25 정도 되시는 이 김태리 순경이 그러니까 아마 순경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만 정말 침착한 대응이 좀 빛을 발했습니다. 네, 만약에 침착하지 않게 바로 즉각적으로
잡거나 어떤 이제 압박을 가했다면 아마 네.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자, 도망치게 된다면 이게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네. 사실 또 다른 또 어떤 위협을 가해질 수 그럴 있는 수도 부분들이 있어요. 또 네네.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집착하게 잘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뭐 너 몇 살이니? 이렇게 이름을 딱 물으니까 본인이 네. 생각했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아하. 자기가 뭔가 걸렸었을 때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네. 이 부분에서 방어 기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아하. 근데 그 방어 기제가 아니고 포용하듯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쉽게 마음이 가고 아하. 죄까지 털어놓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분이 김태리 순경인데요. 아, 전날 비번이었다 그랬잖아요. 이야, 뮤지컬 보고 왔대. 뮤지컬 보러. 근데 배우 김태리 씨와 동명이인입니다. 아하. 문학에 이 예능에 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김태리 순경. 근데 정말 잘생겼는데요. 그러면 검거는 했단 말이에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비번인 자신이 자기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로 지구대로 끌고 간 거예요? 이 김태리 순경이 정말로 훌륭한 게 네. 근데 여기서도 침착했어요. 검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뭘까요? 미란다 원칙. 그게 뭐예요? 미란다가 마시는 음료수가 아니고요. 네네. 예전에 미국에서 1963년에 미국 경찰이 미란다라는 그 범인을 검거를 했습니다. 납치와 성폭행 혐의를 검거를 해가지고 네. 자백까지 받았어요. 아하. 근데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범인을 검거할 때 반드시 당신은 무슨 죄로 체포합니다. 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고지를 해야만 되거든요. 아하. 고지 안 하면 무죄가 돼요. 네.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김태리 순경이 미란다 원칙 고지한 후에 네. 현총력에 내려서 관할 경찰서에 이제 신고해서 인계를 해야 했습니다. 하하. 정말로 그 부분까지도 침착한 것 같아요. 자신이 검거는 했습니다만 비번인 상황이고 자신의 관할은 아니니까 관할 지구대 이쪽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성추행범을 잡았다 신고했는데 근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 김태리 순경이 유심히 지켜보다가 다가가서 건넨 첫 마디가 혹시 몇 살이냐? 혹시 그러면 저 성추행범이 좀 어려 보였나요? 어떻습니까? 김태리 순경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아직은. 그런데 가서 몇 살이냐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범인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세상에. 이 범인이 현재 고등학생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래서 네.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고요. 네. 저희가 지하철이기 때문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혐의로 현재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또 본인이 아, 스스로. 그래요? 네. 고등학생이 내가 호기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을 했고 그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호기심 여러 번 나와요 지금 김동철 교수님 이것도 호기심이래요. 이거 지금 성추행의 호기심이래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실 호기심이 갑자기 발동이 된다. 이건 영유아 때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소년 때 호기심은 어떤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SNS도 많이 하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성에 대한. 그래서 성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 좋은데 네. 하나의 호기심과 놀이 상대로만 증폭이 돼버린 것이죠. 아하. 그래,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네. 이 호기심은 사실 나쁜 호기심이 있고 좋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아하. 청소년 여러분들이 좋은 호기심으로 간다면 미래가 되게 멋지겠죠. 아하. 자, 이렇게 나쁜 호기심이 된다면 네. 결국은 반복적이 될 것이고 네. 결국은 범죄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하. 혹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도 현직에 계실 때 경찰분들은 혹시 뭐 이 촉의 능력을 좀 이렇게 키우는 뭐 교육을 좀 받습니까? 이 김태리 순경 보면 촉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촉은요. 네. 트레이닝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하. 분명히 타고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딱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봤을 때 저 사람 의심할 수 있고 또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보다 보면 말을 건넸을 때도 딱 너 몇 살이니? 라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당황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너 범인이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아하. 다가가는 그 말조차도 그렇고요. 미란다 고지도 다 촬영했더라고요. 네. 그 촬영하기도 했고 또 가면서 네. 피해자한테 아니면 가해자한테 어떤 상황이 진행될 거다라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아하. 그 상황 속에서 다 트레이닝이 돼 있었고 그렇군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다 있는 겁니다. 아하. 이건 촉뿐만 아니라 본인께서 계속 이걸 어떻게 보면 갈고 닦고 네. 훈련해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인철 변호사님 앞서 이제 사진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실 때 사진 몇 장 나갔는데
저희가 이 김태리 순경 저희 제작진이 이제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이제 뭐 듣고 있는데 2016년에 이제 순경으로 경찰직에 입문하셨대요. 근데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 열혈 형사로 뭐 소문 났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범인을 사실 한 명 검거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김태리 순경이 전 근무지에서 한 달 동안 네. 놀라지 마세요. 네. 무려 21건의 아하. 이런 범인을 검거했어요. 그것도 아하. 절도범, 강제추행범, 폭력범 등 21건의 범인을 검거했으니까 정말 훌륭한 경찰이고요. 저는 이런 경찰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경찰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로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와, 저희가 알고 있던 체포왕은 김복준 위원님만 계신 줄 알았더니, 우리 김태리 순경이 또 후배로서, 신예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 정도 비번 날에 저렇게 열혈 형사로서의 모습, 이 가감없이 보여준 우리 김태리 순경한테 뭐, 경찰청 차원에서 뭐 좀 표창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 줘야죠. 아, 그렇죠. 열혈 형사라면은 본인이 일할 때도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사실은 비번날 쉬고 싶은데도 비번날 본인의 이러한 본분을 잊지 않고 강제추행범을 검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 김태리 순경에게 표창을 야, 수여했습니다. 이 모습이네요. 네. 저렇게 표창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께서 아마 주셨나 봐요. 네, 우리 김태리 순경. 청장님도 잘생기셨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또 표창을 주시고 또 이렇게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주게 아마 또 이렇게 이 격려를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매번 김태리 순경 같은 분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하철 내에. 좀 이렇게 뭐 혹시 조심하셔야 되는 일단 여성분들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혹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게 있을까요? 김유희 프로파일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성추행범들이 다가왔을 때는요, 네. 정확하게 불쾌감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그냥 너무 받아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럼 더더 과감한 행동을 하니까 그땐 불쾌감을 표시해 주시고 네. 또 주변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큰 아하. 소리로 왜 이러세요라든지 아니면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기 좀 그렇다면 요즘 문자로 112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분이 있어요? 다 돼 있거든요. 네. 또 목격하셨던 분들도 내 신분이 노출되기가 거리낌 있다 그러시면 문자로 하시면 되고요. 네. 성추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성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목격을 하셨거나 당하셨으면 빨리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설마 이 성추행 문자로 신고인데 여기 성추행 신고하시면 뭐 그러진 않겠죠. 경찰분들이. 그런데 당시 이 침착하게 성추행범을 검거한 김태리 순경이요. 시청자 여러분들 또 특히 여성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니까 요새 여성분들이 그런 피해를 받으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경찰관으로서 이거 안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제가 집 가서 다음날 근무인데 잠이 안 오겠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내가 대처하고 체포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김태리 순경처럼 정의감 그리고 이 무엇보다 자신이 비번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냥 별일 안 일어나겠지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정의감,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경찰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 경찰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눈에 불을 켜고 범인 검거에 나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김태리 순경이요, 나중에 여성 청소년 과에서 좀 더 자신의 능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런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세요. 여성 청소년과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 지금 말로만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고 정부가 말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되고 있잖아요. 바로 자신의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도 내비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김태리 순경 힘내시라고 저희가 또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 화서문지구대 김태리 순경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